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 푸틴과 만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롱맨 기질의 두 사람이 만나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종전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조만간 그래도 기나 길었던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달려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스타링크를 통해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왜 전쟁 중반에 갑자기 발을 뺐나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면서 국방부에 대해서도 왜 F-35 같은 것을 만드는 멍청이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걸까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긴 그의 리버럴한 이민자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공화당 쪽으로 지지를 선회한다고 한 이유가 원래 머스크 자신의 아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세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웍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딸로 성전환 수술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바뀐 것에 대한 계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웍 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을 없애자는 그런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PC주의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신의 자녀가 성전환 수술한 것도 충격이겠지만은 성도 머스크에서 윌슨으로 개명하여서 완전히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한 것에 대해 굉장한 분노가 생겼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단절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비난을 바로 민주당에 쏟아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열었지만은 정작 미국 전기차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테슬라를 초대하지 않아 불만을 표시한 적은 있어도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지원 정책 때문에 충전 인프라도 많이 확대할 수 있었고 또 자동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할 초창기만 해도 민주당 바이든 정권을 적극적으로 도와 스타링크를 통해 통신이 두절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전쟁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한 전투 정보 때문이라고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스타링크 마비가 와도 바로바로 복구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그런 괴력 같은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자유진영, 특히 미국에게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스타링크를 제공하면서 전쟁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일론 머스크는 마음을 돌리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 전쟁에 대해서 많은 실체적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2022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시작된 하르키우 총공세를 통해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당한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즉 이 시점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최대치 성과인 것입니다. 만약 이때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무기 공급과 병력 지원으로
좀 더 치고 나가 완전히 영토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협상을 해서 더 이상의 병력 손실이 없게 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순간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후퇴해 다시 방어선을 강화하려고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골든타임인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지원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다 오히려 줄어들면서 공세를 지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 스타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통해 결국 이 프락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일론 머스크는 깨닫게 됩니다. 소위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미국의 네어컨이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정작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진 못하고 소모전만 빠지는 이런 전쟁 양상과 지원도 문제지만은 실질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위한다면은 이런 갈짓자 행보를 하는 서방의 지원에 휘둘리지 말고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가 없게 전쟁을 끝내든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전투가 계속 이어져야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희생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고 전쟁 내면의 진실에 환멸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9월 총공세가 멈추고 전쟁이 바로 교착 상태에 들어가자 일론 머스크는 10월 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한다고 처음으로 발을 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전의 마음이 떠났고 전쟁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장난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국무부의 환멸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시작되는 미국 중간선거에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가 했던 이런저런 오락가락하는 태도와 표리부동한 정책 때문에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던 그도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정치적인 반대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쟁 지원을 통해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는 드론과 로봇으로 수많은 병력 손실을 대체하는 양상으로 변해갈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른바 천조국인 미국에서 해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의 국방비를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드론이나 로봇으로 군인들을 대체한다면은 인건 비용도 절감되고 미군의 희생에 대한 비판도 줄이면서 또 효율적으로 방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어쩌면은 테슬라 로봇을 통해 진짜로 토니 스타크가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어쨌든 해마다 군인들이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앞으로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